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조금 일찍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동안 20평대 아파트에서 네 식구가 비좁게 살았다가 47평이나 되는 곳에 살게 되니 살 것 같아요. 아들만 둘인 저에겐 아들들에게 각각의 방을 줄 수 있어서 참 감격스럽더군요. 물론 상당히 빚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일단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고 뿌듯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서로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기존에 있던 대부분의 살림살이는 오래되고 낡아서 버리게 되었고, 새로 다 장만하느라 돈도 꽤나 들었습니다. 거실은 넓었고, 다소 작은 사이즈의 방이 함께여서 합해서 모두 5개였어요. 시댁 식구는 시누이가 한 명 있었고 아주버니는 정기적으로 전국을 걸어 다니다가 그거를 하시기 때문에 지방에서 시누이와 함께 전세로 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그런대로 형제들 중에서는 집장만도 빨리 했고 또 잘 버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시는 아주버니 대신에 알게 되어서 남편이 장남 노릇을 해왔어요.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살던 허름한 주택을 개조해서 혼자서 살고 계셨고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나 보더라고요. 신우가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신우이는 집장만도 하지 못했고 육아 때문에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었다가 다시 최근에 알바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집들이 하라는 말에 이사를 한 후에 시댁 식구 다 초대해서 집들이를 했어요.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면서 입을 쫙 벌리시며 좋아하셨는데 신우이는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조금 눈치가 보였습니다. 시누이가 형님 해도 아직 집장만도 못하고 남의 집살이를 하고 있는데 약간 조심스럽더군요. 저는 그렇게 집장만 해서 두 번째 집들이를 했으니까요. 그런지 몇 달이 지났을 거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내가 김치 좀 담갔는데 갖다 주려고 한다. 비번 좀 가르쳐 주겠니?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가 주말에 가지러 갈게요. 아니다. 내가 심심하니까 서울 바람도 쐬면서 너희 집에 가려고 한다. 그래서 별 생각도 없이 비번을 가르쳐 줬었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웬 이상한 시어머니 짐들이 여기저기 있더라고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내가 쓰던 부엌 살림이다. 왜 쓰던 걸 가져오셨어요? 아, 내가 여기서 잠시 쓰려고 그런다. 네? 여기에 계신다뇨? 아유, 너는 어째 사람 말귀를 못 알아듣냐? 내가 너희 집 들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여기 있겠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둘러보았더니 집안에 어머니가 쓰시던 침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이 놓을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정신 사납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서재방으로 쓰던 방에 있던 책상과 책들을 안방에 다 몰아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딱 봐도 시어머니가 짐들을 쌓아놓으신 곳인 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죠. 기가 막힌 제게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셨어요. 내가 여기 오면서 너네 집에 살림살이가 웬만큼 다 있으니까 다 버려버릴까 했는데 그래도 다 내 손때가 묻었는데 버릴 수가 있어야 말이지. 그 말을 듣고 헬스기구를 넣어뒀던 작은 방까지 가보니 시어머니의 잡다한 물건들이 창고에 주르르 쌓여 있어서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예쁘게 새 집에 어울리게 모두 다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놓았는데 집 자체가 시어머니가 오심으로써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 순간 화가 난 제가 시어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김치 갖다 놓으신다면서 비번 물으시더니 감쪽같이 몰래 이사를 오시려고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화가 난 표정으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내가 여기 이사 온 것이 넌 싫은 게냐? 아니, 왜 제 허락도 없이 어머니 마음대로 짐을 싸우신 거예요? 내가 네 허락을 꼭 받아야만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도 못 온단 말이야?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니. 이제 보니 너 아주 못된 며느리구나. 세상에 시어머니가 자식 집에 살려고 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래라 저래라야. 아무튼 어머니, 당장 여기 있는 어머니 친구들 싸들고 어머니 집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계시는 건 괜찮아요. 여기와 저희와 함께 사는 건 안 됩니다. 아셨죠? 아이고야, 네 시어머니 갈 곳도 없는데 길바닥에 나 앉으란 말이냐? 갈 곳이 없다고요? 어머니 집에 가시면 되는데 갈 곳이 없다니요. 그랬더니 완전히 골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살던 집은 이미 팔렸다. 그래서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들과 함께 살려고 한다. 네가 싫든 좋든 간에 상관없어. 나는 여기서 살 거니까. 진짜 환장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억지를 쓰시는데 대화가 도통 되질 않았어요. 이삿짐 어떻게 혼자 옮기셨냐고 하니까 시누이가 와서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시누이가 시어머니를 조장해서 저희 집에 아파트 평수가 넓고 하니까 들어가 살려고 했을 게 틀림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죠. 아가씨, 어머니가 나한테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를 오셨는데 왜 나한테 말도 안 해줬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는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나는 엄마가 언니한테 말한 줄 알았죠. 그리고 지금 알았으면 됐지 않아요? 엄마도 언제까지 그 허름한 집에서 혼자 사시게 놔둘 건데요? 아들은 그렇게 넓고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엄마도 그런 집에서 사셔야죠. 이제 나이도 드실 만큼 드셨는데 누가 옆에도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걸 왜 말도 않고 몰래 이사를 어떻게 했냐고요.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시누이가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어디다 대고 큰 소리예요, 올케 언니? 우리 엄마 구박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알았어요? 라고 하고는 또 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시누이와 통화를 하면서 신경질을 내시면서 제 옆에 계셨는데 화딱지가 나서 서재방에 들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뜬금없는 소리를 하냐면서 어머니가 그냥 며칠 저희 집에 계시는 거 아니냐고 저에게 침착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집에 와서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한숨을 내쉬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혔습니다. 어떡하지? 어머니가 가실 데가 없어서 우리 팔자가 어머니 모시고 살 팔자인가 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살던 집을 파셨대. 처음부터 우리가 넓은 집 이사 와서 여기서 살고 싶었던 모양이야. 우리 집 정리되는 거 기다리다가 미루고 말도 않고 있다가 오신 건가 봐. 그걸 말이라고 해?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니? 이게 다 당신 동생이 그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제 속도 모르고 속에 불을 질렀습니다. 제가 화를 냈더니 되려 자기가 큰 소리 쳤어요. 당신 가만히 보면 내 동생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어? 왜 말끝마다 더 내 동생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 동생이 뭐 어쨌다고 그런 말을 꺼내고 그래? 말 다 했어? 뭐라고? 자격지심? 말 같은 소리를 해. 어째 네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말하는 본사가 다 그 모양이냐? 그렇게 해서 본질은 놔두고 감정 싸움으로 남편과 대판 다투게 되어서 서로 말다툼을 단단히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어머니를 나가시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모시고 살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그랬고요.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누이나 아주버니도 있는데 애써서 돈 모아서 평수를 넓혀서 이사를 왔더니 잘 살고 계시던 집도 팔아치우고 막무가내로 밀고 쳐들어오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만 싸우자면서 내일 다시 조용히 얘기하자면서 방을 나가버렸죠. 저는 아무래도 이대로는 회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길을 쓰고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내놓았다던 부동산 사무실로 가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시누이가 시어머니가 와서 시어머니 집을 판 돈을 시누이 계좌로 모두 다 입금했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셨다네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장 시누이에게 전화해서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거 엄마가 나 집 사라고 주신 돈이에요. 언니도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집 없이 자주 이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아가씨, 그럼 그것도 저에게 숨기려고 한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우리 아빠가 오죽 언니가 싫어할까봐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남이에요? 우리 오빠 집에 들어가 사신다는데 언니가 어쩔 건데요? 형제 중에 잘 사는 사람의 부모님을 모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누구 맘대로 함부로 당연하다고 말해요. 집을 팔았다는데 어머님은 돈이 하나도 없네요. 그렇게 어머니 집 판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었어요? 어디다 함부로 어머니 집 판돈을 손을 대요? 당장에 어머니 통장에 그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두고 봐요. 미쳤어요? 엄마가 준 돈인데 언니가 왜 이래라 저래라 해요.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시누이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었으니 두고 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님께 잠시만 시누집을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친정 식구들과 못한 집들이를 할 예정이라서 잠시만 자리를 비켜달라고 하고 택시를 잡아드렸어요. 한층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을 꺼내자 의심도 없이 그럼 나 갔다 오마 하며 시누집으로 가셨어요. 그러는 사이 용달차를 불러 시어머니 짐들과 물건들을 몽땅 실어서 시누집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엄마 없이 혼자 사셨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왔습니다. 비밀번호도 바꾸어 버렸고 친정아버지가 살던 집도 부동산 업체에 매물로 내놓았죠. 그동안 늘 혼자 계셔서 자주 못 가봐서 마음에 쓰였는데 이참에 모시고 살자며 시어머니 이삿짐을 보내버리자 난리 났고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대고 치를 떨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방을 꾸며드리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모시게 되어서 딱 필요한 물건만 남겨두고 웬만한 오래된 물건들을 친정아버지 의견을 물어서 싹 다 정리했습니다. 신우 시어머니의 빗발치는 전화에 남편은 한 걸음에 회사를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고 뜻밖의 장인어른이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눈 마주치더니 자네 왔는가? 내 딸이 자네가 바쁘다고 말도 하지 않고 알아서 나를 모시겠다고 했다는데 내가 참 우리 딸과 자네한테도 고맙네. 장인도 부모라면서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서. 고맙네, 고마워. 남편이 저를 안방으로 데리고 와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장인어른을 모시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어머님은 아가씨가 모셔야지. 아가씨가 어머니 집을 팔게 하고 그 돈도 가져갔는데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어머니를 보내드린 거고 나도 내 아버지 챙겨야지 안 그래? 뭐? 유진이가 엄마 집 판 돈을 가져갔다고? 그래. 그런 싹퉁머리 없는 네 동생을 그런 짓을 했으니 당연히 어머니는 아가씨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어? 내가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두 분 다 모시고 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나가 살아.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튼 너 우리 엄마를 속여서 내 동생 집으로 보냈니? 말도 없이 엄마를 보내버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야. 지금 우리 집에 쫓아오겠다고 하는 걸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조용한 거야. 네가 알아서 잘하든지 말든지 해. 그건 네 동생이 먼저 했으니까 그대로 되갚아준 것뿐이니까 말 잘 전해. 나도 할 수 없었다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신우한테 시어머니 집을 팔았으니 알아서 하라고 똑부러지게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고 싶다고 해서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고 했더니 열불이 나서 땅을 치셨지만 남편이 그랬대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들어와 사신다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인어른도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인데 모셔야죠. 넓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근슬쩍 시어머니를 떠넘기고 시어머니 집 판돈으로 집 장만하려고 했던 시누이는 시어머니를 모시게 살게 되었습니다. 딸 집 장만 해주는데 보태주고 함께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한 건 본인인데 어째서 시누는 울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